저는 영터미 정서진이라고 합니다. 애터미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지만 열심히 활동 중인 사람이고요. 오늘은 애터미 활동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이며 모든 애터미 활동의 근본이 되는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이제 사업 설명 겸 안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공의 8단계 다들 1번부터 8번까지 다 들어보셨죠? 네. 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 목표 설정. 공감 목표 설정. 두 번째, 결단. 세 번째, 명단 작성. 네 번째, 초대. 다섯 번째, 사업 설명. 여섯 번째, 후속 관리. 일곱 번째, 상담. 여덟 번째, 복제입니다. 정확히 순서 맞았고요. 자, 첫 번째인 목표 설정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설정은 MBO라고도 약어로 쓸 수 있는데요. MBO 자체가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라고도 해요. 이제 목표 설정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목표를 잡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지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이 목표 설정에 따라서 이 사업을 내가 얼마나 몰두해서 할 수 있을지, 얼마나 길게 할 수 있을지, 단기간에 생각만으로 끝이 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은 우리가 목표 설정이라고 하면 균형 잡힌 삶이 우리의 주된 목표 설정이 되겠는데, 돈만 보고 한다거나 단순히 우리가 이제 재물 쪽으로만 본다거나,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만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표에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효도일 수도 있고,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내 개인적인 뭐 차나 집이나 이런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삶에 헌신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균형 잡힌 삶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작성할 때는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인생 시나리오를 우리의 목표나 꿈을 현실적으로 기입을 해서 작성을 해요. 근데 이 균형 잡힌 삶, 즉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때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죠. 보통 처음에 작성한 걸로 꾸준히 그 하나만 보고 이제 저희가 목표 작성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좀 더 현실화되게,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이 작성한 시나리오는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두는데, 그 이유가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는데 그냥 서랍에 넣어둔다거나 그냥 책을 덮어놨어 이러면 우리가 작성은 했지만 사실상 그걸 다 암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뭐 냉장고에 붙여놓는다던가 아니면 책상에 이제 잘 보이는 곳에 표시를 해두는 것 자체가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표를 수시로 체크하고 리마인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작성하는 것 중에서는 아까 인생 시나리오 작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큰 목표인 뭐 집이나 꿈이나 현실에 대해서도 작성할 수 있겠지만, 당장 애터미에 대한 직급 달성 목표를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당장 초보로 시작한다면 내가 판매자 정책을 언제까지 갈 건지, 도전을 언제까지 할 건지, 그 이상 뭐 오토 판매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종 임페리얼까지 가는 단계를 우리가 언제까지로 설정을 할 건지에 대한 직급 달성 계획표도 우리가 작성한 대로 실천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두면 추후에 이제 하나씩 이뤄갈 거예요. 이뤄간 거를 내 마지막 인생에 변화된 내 모습, 이 인생 시나리오대로 변화된 내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하면 스스로도 이제 뿌듯하고, 정말 내가 꿈꿔왔던 정말 꿈을 현실화시킨 거잖아요.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성취감과 이제 애터미를 저희가 도구로 잘 활용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정주 총장님 예를 한번 들자면, 그 저도 영상에서 봤었는데, 김정주 총장님이 예전에 총장님이 되기 전에 작성했던 이제 목표들이 있어요. 정확한 차종까지는 생각이 안 났지만 옛날에는 이제 마티즈를 사용했고 뭐 그랜저를 했고, 그다음에 제네시스로 이제 차를 이런 식으로 이제 차종도 점점 성장세로 가시는 것과 집 크기를 뿐만 아니라 본인 이제 자신이 실천하고자 하는 꿈의 방향과 목표대로 점점 이뤄가셨던 부분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총장님이 된 상태로 그분을 만나 뵈었지만 그 전 단계에 작성해냈던 그 목표대로 정말 꿈을 현실화시켰다는 그 부분이 정말 눈으로 검증되었던 순간, 그 동영상을 한번 봤었을 때가 정말 와닿았고요. 그게 정말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목표 설정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목표가 설정이 되었으면 우리 결의가 필요하겠죠. 결의는 이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의는 첫 번째, 주도적인 삶.
사실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이제 저는 항상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제 삶이 절대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일은 처리하지만 그거에 대한 뭐 내 성취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애터미라는 결의를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능률적인 내 일을 시행함으로써 나만의 시간이 생기고 나만의 성취감이 생기고 내가 실제로 일을 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주도적인 삶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죠. 긍정적인 사고는 이미 도구랑 시스템은 사업의 기초는 다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좋은 제품이 다 나와 있고 나한테 제품을 만들라고 시키지도 않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제품 진짜 좋더라. 설령 그 사람이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이 얘기를 전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 사업은 정말 얘기만 하고 전달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따로 걱정할 부분도 없고 따로 근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결의를 할 때는 주도적인 삶과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가지불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가지불은 나의 각오와 결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대가지불은 사람마다 정말 다를 거예요. 내가 대가지불 없이 물론 성공하면 정말 좋겠지만 대가지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만큼의 열정과 결심을 섰다는 건데, 저로 말씀드리면 저는 얼마 전에 이제 회사에 이번 달까지 좀 근무를 하겠다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그걸 실제로 이제 저희 팀장님께 그 얘기를 전달하게 됐는데, 나름 제 또래에 비해서는 수입도 안정적이었고 당장의 월급이라는 개념이 이제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이었죠. 이런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포기하고 애터미란 도구를 사용을 해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 과감하게 이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고요. 이러한 대가지불을 함으로써 저의 다시 한번 애터미에 대한 각오와 결의를 다지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대가지불이 이제 처음부터 대가지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대가지불의 방법이 뭐가 있지 잘 감이 안 오신다면 대가지불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제 그 대가지불이 반드시 난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해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 희생을 하라는 것도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 내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부모님의 정말 작게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의 좀 걱정을 포함한 안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가지불을 함으로써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감정을 다 잡음으로써 그런 대가지불을 하고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대가지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사람마다 굉장히 갭은 있을 수 있지만 개개인이 받아들여지는 현실의 무게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대가지불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꿈도 목표도 설정했고 결의도 했어. 이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당연히 감이 안 오죠. 이거는 세 번째 명단 작성을 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데, 명단 작성은 말 그대로 내 예상 고객을 명단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명단 작성할 때 할 사람을 적는 게 절대 아니고 아는 사람을 적어라. 이게 별표와 밑줄을 반드시 해주세요. 할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적어라. 이거는 왜냐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지맘의 법칙이에요. 지맘의 법칙은 이 사람이 이 애터미라는 뭐 상품을 사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고 안 하고는 말 그대로 지맘의 법칙이에요.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다만 이 사업이 좋고 이 상품이 정말 써보니까 너무 괜찮아, 이 얘기를 전달하고 안 하고는 내 맘의 법칙이거든요. 이건 내 맘이에요. 지맘과 내 맘의 차이인데, 다만 내가 아는 사람을 적어라라고 했는데 그 할 사람과 아는 사람을 적는 거의 차이는 내가 마음대로 이제 예단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좀 나를 도와줄 것 같아. 나랑 친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나랑 친하지도 않고 너무 좀 어려운 사람이어서 이 사람 빼고 적어야지. 이런 예측과 판단을 해서 가려서 사람을 적을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카톡 목록에 있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부 목록에 있는 모든 아는 사람을 다 적어서 그 상황에서 그냥 얘기를 던져보는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게 뭔데? 나도 한번 써볼게. 나 회원가입 좀 도와줘라고 정말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정말 믿었던 뭐 친가족이거나 혹은 내 베스트 프렌드라고 이제 생각했던 친구로부터 쓴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감히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예단을 하고 이제 내가 목록을 거르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전부 적극적으로 적어야 되는 게 이제 명단 작성할 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쉽게 말하면 전화하기.
그리고 전화하기의 종류는 초청일 수도 있고 초대일 수도 있고, 이게 네 번째인데요. 이제 초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애터미 사업 관련해서 이제 만남을 약속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보통은 초청한다고 하면 나 이 사람 초청했어, 뭐 세미나에 초청을 하던, 요즘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줌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줌으로 초청을 하든, 보통은 초청했다고 해서 일했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고, 초청 자체는 정말 애터미와의 만남을 이루어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이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보통 오해를 하시고, 난 애터미 줌 링크 하나 보내줬기 때문에 이건 나 일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초청이 이랬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그리고 이 전화하기, 초청이나 이제 초대를 할 때 좀 포인트를 드리자면, 보통은 이제 직접 만나서 하시는 분이시거나, 이제 줌 미팅, 요즘은 이제 줌 미팅, 코로나 때는 줌 미팅을 가장 많은 수단으로 이용하시겠지만, 전화로 사업 설명하는 건 사실상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고요. 왜냐면 전화로 사업하는 거는 이 통화 속으로 전달되는 목소리가 전부기 때문에 전달력이 굉장히 약해요. 이제 왜냐면 전달을 받을 게 말 그대로 표정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밖에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통화로 사업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통화의 방법도 있겠지만, 모든 통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통화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100개 중에 정말 목소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로 사업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굳이 통화로 사업을 할 거면 정말 궁금증만 좀 유발을 시키고 통화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본다거나, 나 여기 이후부터는 내가 대박인 거 알았어, 여기서 이제 사업 뭐 수익 구조를 설명한다거나, 회사의 뭐 비전을 설명한다거나, 제품 관련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도 키포인트만 던져놓고, 내가 나머지는 만나서 얘기해 줄게 라고 하거나, 만나서 이제 화상 뭐 미팅으로 설명을 해줄게 라는 다른 방법으로 좀 제안을 하는 게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초청이나 초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 이념이기도 한 속도가 굉장히 관건인데, 우리가 생존, 속도, 균형이 창업 이념인데, 그 중에서 속도 관련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속도는 말 그대로 시간이죠. 시간이 얼마나 이제 빠르게 속도를 내냐인데, 시간 자체가 모든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이제 시간을 잘 관리한다라는 기준 자체가 이제 사건을 잘 관리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사건은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사건이 당연히 연속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사건의 하나일 뿐인 거고, 보통은 사람 한 명당 아는 사람의 기준이 25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나 한 사람이 이 250명을 만나는 데는 당연히 엄청난 시간을 이제 요구하겠죠. 근데 이거를 나는 하루에 5명씩 뭐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달을 할 거야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지금 난 이게 애터미 도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난 지금 엄청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서 하루에 누구는 10명씩 전달하겠지만 누구는 막 진짜 50명씩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 250명이 되는 사람한테 전달하는데 속도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 이런 사건의 모든 하나하나가 사건일 텐데, 사건의 연속의 빈도를 압축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일이거든요. 시간을 압축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간 압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 사업에 하는데 속도 자체가 높이면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높임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단기간에 전달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오는 피드백도 빨리빨리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이게 길어지면 나도 지칠 수 있고, 상대방도 이제 250명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내 의견을 좀 제안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높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번째는 이제 사업 설명이죠. STP라고도 해요. 쇼더 플랜이라고도 하는데,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회사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회사 개념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사람은 정말 제품이 정말 좋다, 우리 뭐 대중명품이다, 절대 가격과 절대 품질을 이용해서 대중명품이다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한 상품으로 이제 콜마에서 나온 상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품 설명은 어떤 추출물이 들어가고 어떤 이런 기본적인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렵게 말을 쓸 필요는 전혀 없고,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나 이거 써봤는데 진짜 대박이더라, 이것도 상품의 설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의 직접 내가 써본 후기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회사 설명, 상품 설명,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수익 구조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뭐 바이너리 구조로 보면 30만 포인트가 맞으면 약 대략 7만 원 정도의 이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수당 체제, 즉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사업 비전,
이제 우리가 글로벌 애터미죠. 한국에서만 저희가 애터미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애터미가 가능한 거는 말 그대로 좋은 물건을 싼 제품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애터미 자체가 가능한 거거든요. 만약에 물건은 좋지만 이게 정말 비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하면 사실상 글로벌에 먹히는 데는 한계가 좀 있을 법한데, 보통은 글로벌 애터미 자체가 좋은 제품을 싸게 판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 거고, 이런 식으로 회사 개념과 상품, 순환체계, 사업 비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는 후속 관리예요. 후속 관리는 팔로우 스루라고도 하는데, 후속 관리는 보통 48시간 이내에 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후속 관리가 하기 어려워지거나 하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든 게 보통은 이제 내가 한 어머니나 이런 분을 뭐 세미나에 초대한다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미팅을 초대해서 사업 설명에 대해서 다 정말 설명을 드렸고, 이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좋다고 너무 괜찮은 것 같다고 이제 자신이 나름 확신을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이제 이런 일을 할 거다라는 걸 알리겠죠. 이제 남편한테 알릴 수도 있고, 알렸는데 남편이 어디서 뭐 이 옆에 언니가 이런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이렇게 반대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반대를 했어. 근데 당연히 나는 이거 괜찮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반대고 하면 사실상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48시간 이내에 내가 전화나 뭐 여러 방법을 해봐서 그 분에게 이제 전화를 해봤을 때 뭐 어떻게 됐냐, 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후속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얘기해봤는데 남편분이 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곧 정년의 나이가 다가오시고 정년퇴직 이후에 뭐 계획이 따로 있는지, 삶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면 애터미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미래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후속 관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48시간은커녕 일주일이 훨씬 지난 시간에 전화해봐서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편이 반대해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라고 이미 종료가 된 상태면, 내가 거기서 아무리 사업이 괜찮고 자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상 그 분에게는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후속 관리는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후속 관리는 상품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나 오해, 아니면 사업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후속 관리는 정말 내 사업을 혹시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일곱 번째는 상담이에요. 상담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해드릴 수 있는 게, 보통 상담을 하면 여러 가지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나는 주변에 이 사업 정말 괜찮은 거 알겠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보통은 이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명단이 없다는 거는 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을 적은 게 아니라 할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명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그냥 카톡 연락처나 카톡 목록이나 연락처만 봐도 A라는 사람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몇 살이고, 이 사람 현재 뭐 하시는 분이시고,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얘기만 나와도 그게 아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상 그 사람한테 친하건 안 친하건 어렵건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 개인 파일 같은 거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말 그대로 뭐 성함, 나이, 연락처, 성격 이런 부분을 다 작성을 해놓고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나 나이나 성격이나 직업에 대해서 내가 알맞게 이 사람을 사업에 대해서 추천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저희가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는 A라는 방법으로 좀 추천을 하고, 물건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면 당연히 상품 제품 쪽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고, 갑자기 뜬금없이 사업 설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이나 제품에 이미 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어필을 하는 거고,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람은 제품 설명도 중요하지만 사업 설명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파일이나 상담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다는 게,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제가 할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주변 인맥을, 내가 A라는 사람밖에 아는 사람이 사실상 한두 명밖에 없다 그러면 너에게 정말 그러면 이 제품에 맞는 사람을 정말 한 명만 추천해달라. 그래서 그 한 명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아는 사람, 그 한 명의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주변 인맥을 파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희 스폰서한테 사람 좀 내려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는 이미 정말 제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스폰서가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미 다리가 다 내려가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스폰서에게 내 사람을 연결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지인을 통해서, 내 지인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업을 연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통은 아는 사람은 있는데 등록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할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이 사람한테 말 그대로 사업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사업 비전
굳이 뭐 물건이 필요하면 너가 그럼 사줘. 가입은 안 해. 그 등록 같은 거 절대 안 할 건 너가 그냥 사줘. 이렇게 하는 게 뭐 단순히 물론 귀찮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애터미에 대한 사업,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사람도 등록이 됐어. 회원가입까지는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상품 매출이 직접적인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간단해요. 이거는 그 사람을 가입시켰던 내가 애용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냥 기술적으로만 자꾸 전달을 하려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먹히지 않겠죠. 우리가 보통 화장품을 얘기할 때 이 화장품은 A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B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라고 하면 성분 들어가 있구나 하고 당연히 듣고 흘리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써봄으로써 얼굴에 있던 트러블이 뭐 어떻게 진정이 되었고 얼굴에 내가 홍조기도 있는데 그 홍조기도 굉장히 가라앉고 뭐 피부 톤이 굉장히 좋아졌더라 이런 식으로 내 후기를 전달하거나 내가 정말 괜찮아서 야 이거 써봐 이거 너무 좋더라 라고 전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애용자면 상품을 전달하는데 당연히 효과가 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등록까지 해주고 심지어 그 등록한 사람이 매출까지 일으켰어요. 하지만 이 조직 자체가 커지지가 않아. 내가 이 가입하셨던 상품 자체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조직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 자체가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건데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세미나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미나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나한테 얻는 뭐 효과나 이 회사의 뭐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커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은어로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도 잘하고 다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말을 잘못하는 거나 본인이 그냥 가입한 사람조차도 내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만히만 있어도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본인이 굳이 말을 이상하게 하거나 본인의 행동이나 본인의 언행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국 힘들게 관리를 시켜놨는데 이거는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잘난 척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기는 사업이거든요. 애터미는 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내가 잘난 척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조금만 더 나보다 잘 나가려고 하거나 그 사람이 조금만 더 매출이 크게 일어나고 하면 다 자존심이 상하고 얄미운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 가슴 넓이만큼 조직이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제 스폰서라는 지체 자체가 내 아랫사람들은 정말 하대하는 게 내 아랫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대하는 기준이 아니라 정말 다 품공하는 거거든요. 이제 밴댕이 소갈머리라는 사람은 내 가슴 넓이만큼 커진다라는 문장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8번째는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복제예요.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복제인데 복제는 카피랑은 달라요. 복제는 보통 이제 다들 알고 계신 예시로 말씀드리면 나무에서 나무가 되는 게 카피예요. 이거 말 그대로 그냥 동일한 나무가 나무로 카피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나무에서 얻은 씨앗을 심었더니 이건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거고 더 푸른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무로 성장시키는 게 듀플리케이션, 복제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복제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1단계부터 8단계의 성공의 8단계를 그 사람에게 복제를 시키는 거예요. 셀프 리더 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좋은 원본이 되어야지 복제되는 부분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말은 이렇게 뻔지르르 하게 하면서 내가 활동을 전혀 안 한다거나 뭐 내가 나의 스폰서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동일하게 복제가 돼요. 이제 사장님들이나 사위로 가입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셀프 리더 복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원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복제가 되려면 성공의 8단계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성공의 8단계가 첫 번째 목표 설정, 결의, 명단 작성, 초청 초대 그리고 사업 설명, 후속 관리, 상담, 복제까지 8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